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리 관리의 모든 것, 어쨌든 앞유리에 발생하는 와이퍼 자국이죠. 와이퍼 스크래치, 스크래치라고 봐도 무방한 고당 놈들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유리에 보시면 이런 자국이 있어요. 이게 와이퍼 지나간 부분만 이런 자국이 생깁니다. 와이퍼에 미세먼지가 많이 쌓인다든지 이물질이 끼어서 우리가 와이퍼를 움직이면 걔가 유리를 긁어버리는 거예요. 유리의 스크래치를 일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런 걸 오늘 잡도록 할게요. 필요한 건 유막 제거하는 저번 시간에 바로 유막 제거했죠. 걔랑 똑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 재료들만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 순서는 제가 작업 잘 안 하지만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그 순서 그대로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요 순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유리는 무조건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물질이 1도 있으시면 안 돼요. 1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세척을 해주시고, 혹시 샵이시나 클레이바 가지고 계신 분들, 클레이바라고 합니다. 이게 찰흙 같죠? 고무 찰흙 같은 얘로 유리를 한번 문질러 주겠습니다. 얘를 쓰는 이유는 유리에 남아있는 뭔가 이물질이 작업하면서 패드에 같이 돌아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이 안 되도록 유리를 좀 더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하는 겁니다. 그 클레이바가 없다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관은 이렇게 물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걸 세척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와이퍼 같은 걸로 물기를 그냥 이렇게 제거만 합니다. 수건으로 닦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자, 유리가 깨끗해진 상태예요. 완전 깨끗해진 상태인데 보시면 와이퍼 자국은 이제 뭔지 보이시죠? 이제 와이퍼로 인해 발생하는 스크래치는 뭔지 보이시는데 흰색 점 같은 거 보이시죠? 요거는 스톤칩입니다. 유리에 발생하는 스톤칩이에요. 요거는 잡으려면 잡는데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요거는 샌딩을 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는 안 할 겁니다. 이번 시간 와이퍼 자국만 제거하도록 할게요. 자, 통 하나 준비하시고 사나세륨 요거 하시면 통도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요 통에다가 저 통은 500ml 짜리입니다. 500ml 통이고 거기다가 산화세륨입니다. 산화세륨 요걸 다 넣어줄게요. 산화세륨 250g입니다. 250g을 넣으면 한 요정도 부피가 됩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을게요. 이 물은 그냥 수돗물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섞어주시면 돼요. 얘는 굉장히 잘 섞입니다. 근데 입자가 고와서 이게 녹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섞이는 겁니다. 자, 물을 넣어도 부피 변화는 거의 없죠. 그만큼 물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패드는 고동색 패드, 헥사 패드 고동색으로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전동 같은 경우에는 RPM이 좀 많이 나오는 애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막 제거할 때는 RPM은 낮게 하시는 게 좋지만 이런 스크래치 잡을 때는 고 RPM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RPM이 조금 잘 나오는 애들, 전동 드라이버 무선 같은 경우에는 18V 이상 18V 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자, 물을 뿌려주시고, 자, 산화세륨과 물을 희석한 얘를 이렇게 너무 많이 뿌렸다 그죠.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어차피 앞유리는 이거 돌리면서 튀어서 개판이 될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묻혀주세요. RPM을 낮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RPM을 높일 겁니다. 자, 지금은 맥시멈을 높인 건 아니고요.
자, 전체적으로 묻히면 막 옆에 튀고 난리 났죠.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 세차하면 다 지워져요. 자, 맥시멈 스피드로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르죠. 지금 RPM 낮게 돌리면 물기가 있는 상태인데 RPM 높이면 약재가 튀면서 표면이 마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임팩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표면 마찰이 높아지면서 부하가 많이 걸려서 어택이 따다닥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물기가 있는 상태. 지금 물을 뿌려준 겁니다. 뭐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 비는 물도 아니고 그냥 물입니다. 물 뿌려주시고 또 최고의 RPM, 최고의 속도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패드가 지나간 자국은 바로 건조가 됩니다. 말라요. 그 상태에서 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말라 있죠. 이렇게. 그럼 물을 또 뿌려주시고요. 이 작업을 몇 번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손으로 패드로 돌리고 한 손으로 물을 계속 뿌려주는, 좀 익숙해지면 요거도 가능하긴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한 명이 물만 한 번씩 뿌려주셔도 굉장히 편합니다. 포인트는 물이에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도장면 광택을 낼 때는 컴파운드를 쓰죠. 컴파운드고 유리는 산화세륨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면은 컴파운드, 유리는 산화세륨. 근데 유리에는 물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도장면 그럼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도장면 컴파운드 할 때도 물을 뿌리면 더 잘 됩니까? 안 돼요. 도장면에는 컴파운드에는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광이 더 안 납니다. 근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기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동 같은 경우에 너무 눌러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RPM으로 조지는 거예요. 얘는 RPM으로 속도로 작사를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주시고 속도로 작사를 해라. 그렇게 하시면 유리에 발생한 이런 와이퍼 자국, 물론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유리도 샌딩을 쳐서 잡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유리에 뭔가 심각하게 뭔가 끌고 간 그런 경우, 끌고 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포로 샌딩을 쳐서 잡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와이퍼 자국. 이게 뭐 도장면으로 치면 뭐 스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월 자국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패드로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요 정도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계속 좀 하시다가 최종 마무리는 유막 제거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RPM을 낮게 하셔서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스크래치를 제거한다고 고RPM을 썼죠. 유리가 불규칙하게 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은 물을 뿌리고 저RPM으로 부드럽게 마무리. 요게 포인트라면 포인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척을 하시면 끝입니다. 한번 볼게요, 상태를. 자, 스월은 다 잡혔죠. 스월이란다. 와이퍼 자국은 다 잡혔습니다. 지금 미세한 스톤칩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요 방법으로는. 근데 스월은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 자국 계속 죄송합니다. 와이퍼 자국은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고RPM으로 돌린 데와 안 돌린 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유막 제거하는 방법과 재료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RPM을 조금 많이 쓰셔야 된다. 그리고 마무리, 물을 항상 써가면서 작업하셔야 된다. 뭐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 깊진 않아요. 더 깊은 차들은 패드를 더 센 거를 쓰셔야 됩니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뭐 요 정도 상황이면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아서, 뭐 이것보다 더 상태가 좋은 차들도 있고 이것보다 안 좋은 차들 분명히 있습니다. 안 좋은 차들 어떻게 하냐? 더 돌리면 되지. 더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돼, 좀 더 돌려야 돼, 그럼 더 하시면 돼요. 요 정도 해보시고, 나는 요 정도 만족해, 그럼 그만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다이 작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광택 관련해서 샵을 하시는 분들도 유리는 잘 안 밀려고 해요. 이게 깊은 것들은 샌딩을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잘 안 밀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RPM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그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 뭐 이렇게 싱글 광택기 말고 듀얼로 치면 되느냐? 듀얼은 안 됩니다. 듀얼은 힘이 약해서 유리를 깔 수가 없어요. 듀얼은 물론 듀얼로 계속 돌리면 까지겠지. 그러나 듀얼로는 노력 대비해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싱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RPM을 낮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RPM을 낮게 하면 이렇게 약품이 튀진 않죠. 물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유리에 발생하는 이런 와이퍼 자국도 지우는데 유막 같은 거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뭐 산화세륨 같은 요런, 사실 요 공정은 유리 만드는 공장이나 거울관 공장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출고하기 전에 최종 단계에서 뭐 손상이 있거나 했을 때 보수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원래 있는 공정이에요. 자, 그리고 작업을 이제 다 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세차를 했죠. 자, 세차를 하고 났는데 꼭 이런 부분이 한 부분은 꼭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세차를 하고 물을 주고 세차를 했는데도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죠. 유리예요. 유리에.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패드가 돌아버리면 이런 경우가 남습니다. 이제 패드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표면에 닿아서 산화세륨과 같이 돌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지우느냐? 간단합니다. 자, 물을 한번 뿌리시고요. 우리 방금 썼던 패드 있죠? 그걸로 살살 닦아주시면, 세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산화세륨 물에 잘 녹습니다. 녹는다기보다 물과 혼합이 잘 됩니다. 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금방 지워집니다. 뭐 굳이 뭐 저걸 지우려고 손으로 엄청 빡빡 문지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패드로 살살 문지르시면 그냥 지워집니다. 이렇게 깜쪽 같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운전석 쪽 작업 안 한 부위고요. 이제 절반 정도 작업했죠. 이쪽 넘어오면 와이퍼 자국은 없죠. 지금 뭔가 자국 있는 것 같은 건 유리 안쪽, 지금 안쪽 유리가 더러워서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 끝입니다. 그리고 작업하시기 전에 마스킹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본인 자유입니다. 마스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저같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스킹 안 하고 세차를 몇 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깊은 놈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